전하, 이 아이가 말하옵니다. 석 달 안에 나라에 큰 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버려진 채 자란 한 아이.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같이 들어맞았습니다. 소의 죽음을 알아보고 사람의 수명을 읽어내더니 마침내 조선의 운명까지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삼척 땅 어귀에 자리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귀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곳이었지요. 여름이면 계곡물 소리가 마을까지 들려왔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지붕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가뭄이 들면 굶고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겨울이면 나무를 해다 팔아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녔고 어른들의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서로 기대며 살았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울면 달려가고 옆집이 굶으면 한 그릇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마을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절반이 내려앉았고 살인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담장도 반쯤 무너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 집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리. 나이는 8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아이였습니다. 도리는 매일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피우고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로 아침을 때운 다음 등에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소금과 된장을 샀습니다. 낮에는 마을 어귀 돌 위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은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가끔 갖다 주는 것으로 때웠습니다. 옷은 몇 군데나 기운 무명 적삼 하나. 발에는 집신도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굳어서 돌길을 걸어도 아프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이 묘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눈빛이 깊었습니다. 8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검은 눈동자 안에 마치 먼 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깊고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눈이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도리와 눈이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어른들도 그랬고 아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 70이 넘은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젊었을 때 한양에서 훈장 노릇을 하다 낙향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고 세상을 꽤 넓게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박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마을 어귀 돌 위에 앉아 있는 도리를 보았습니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도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무처럼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도리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걸치고 도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리야. 예, 할아버지. 넌 저 산을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바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저 소나무가 이번 겨울을 넘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박노인은 도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여느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어른도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을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박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리야,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사람도요? 그렇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다 담겨 있느니라. 눈썹 하나, 눈동자 하나, 코끝 하나에도 하늘이 새겨놓은 뜻이 있지.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느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하지만 너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리야, 기억하거라. 하늘이 준 눈은 보이는 것만 보라고 준 것이 아니니라. 진짜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열리는 법이다. 도리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 물음은 도리의 가슴 한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씨앗처럼, 봄날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도리가 이 마을에 오게 된 것은 3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채 울지도 않고 누워있는 아이였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아이는 놀랍게도 눈을 말똥말똥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보 안에는 이름 석자만 적힌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도리니라. 그뿐이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버렸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쪽지의 글씨는 반듯하고 고왔습니다. 배운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곤란했습니다. 거둘 형편이 되는 집이 없었습니다. 모두 겨울을 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호랍이 나무꾼 최서방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딱히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의 눈이 너무 맑아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서방은 성품이 착했습니다. 끼니를 굶어가면서도 도리를 굶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밥이 없으면 죽을 끓였고 죽도 없으면 나무 껍질을 다려 먹였습니다. 겨울이면 자신의 이불을 도리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짚을 깔고 잤습니다. 도리는 그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도리가 5살 되던 해 최서방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바위였습니다. 한 발 잘못 내디딘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도리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밥을 갖다 주었지만 아무도 도리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눈. 도리의 눈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도리가 마을 사람을 쳐다보면 괜히 심장이 뜨끔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숨겨놓은 허물을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 감춰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아이의 눈이 어찌 그리 깊은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눈빛이 어른 같다니까. 뭔가 이상해. 산신령이 붙었나 봐. 아니면 전생의 도사였거나. 그 중에 가장 대놓고 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유한 김별감이었습니다. 김별감은 논열맞이기의 밭도 여러 가진 이 작은 마을의 실력자였습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마을에서 가장 크고 반듯한 초가였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즐비했고 곳간에는 언제나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인심은 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갚지 못하면 밭을 빼앗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별감 앞에서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별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살인 김도령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아버지를 닮아 거만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종부리듯 부렸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고 밥 한 끼 주지 않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이 도리에게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야, 거지야. 너 왜 맨날 저기 앉아 있냐? 무섭게. 도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김도령은 갑자기 오싹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뭘 봐, 재수 없게. 김도령은 욕을 뱉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도령은 이상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안쪽을 들여다본 것 같은 그 눈이. 마을에는 도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단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앞서 말한 박노인, 다른 한 명은 마을 우물가에서 두부를 파는 순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2 아이를 키우는 과부였습니다. 새벽부터 콩을 갈고 두부를 만들고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이 늘 두부 냄새가 배어 있었고 눈 아래에는 늘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도리를 볼 때마다 두부 한 모씩을 챙겨 주었습니다. 도리야, 밥은 먹었니? 예, 아주머니. 이것 가져가. 오늘 두부가 좀 남았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도리는 항상 꾸벅 인사를 하고 두부를 받아갔습니다. 2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서 소중하게 안고 걸어갔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 눈빛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렇게 작은 아이가 혼자 겨울을 어떻게 날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이서방이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려는데 마을 어귀에 앉아 있던 도리가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응. 왜? 그 소. 오늘 밭에 내보내지 마세요. 이서방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왜? 소가 오늘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멀쩡한 소가 왜 쓰러져? 이서방은 소의 등을 탁 두드렸습니다. 소는 아무렇지도 않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봐라, 멀쩡하지 않냐. 이서방은 코웃음을 치고 소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밭에서 한참 쟁기를 끌던 소가 갑자기 앞다리를 접으며 쓰러졌습니다. 이 서방은 기겁했습니다. 급히 수의원을 불렀지만 소는 결국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오래된 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서방은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글쎄 그 도리 녀석이 아침에 소가 쓰러질 거라고 했다니까. 설마 우연이겠지. 그게 우연이라고 아침에 멀쩡한 소를 보고 어떻게 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8살짜리 아이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이 아주머니가 두부를 팔러 나가는데 도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장에 가시면 왼쪽 길로 돌아가세요. 왼쪽 길은 훨씬 돌아가잖니. 그래도 오른쪽 길은 오늘 가시면 안 됩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도리의 눈빛이 진지한 것을 보고 그냥 웃어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왼쪽 길로 돌아갔습니다. 발이 아프도록 먼 길을 돌아 장에 갔다가 두부를 팔고 다시 왼쪽 길로 돌아왔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이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른쪽 길 중간에 큰 소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밤새 뿌리가 썩어가던 나무가 결국 낮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 길로 지나가던 나그네 하나가 소나무에 맞아 다리가 부러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부 광주리를 내려놓지도 않고 곧장 도리를 찾아갔습니다. 도리야, 내가 어떻게 알았니? 도리는 잠시 멈칫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뭐가 보였니? 그 길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한참 도리를 바라보다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리는 조금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관상을 본다고. 관상이 아니라 점을 치는 것 아냐? 아니, 그 아이 눈빛 봤어. 뭔가 있어. 그래도 8살짜리가 무슨.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도리야, 나 올해 농사가 잘 될까? 도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썹, 눈동자, 이마, 코끝. 도리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름까지는 잘 되지만 가을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 말이 그해의 가을 그대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장마가 예년보다 열흘이나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미리 볕단을 걷어두었던 집은 피해가 없었고 그러지 못한 집은 낭패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야, 내 능력이 마을에 알려졌구나. 예, 할아버지. 두렵지 않으냐? 두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좋아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무서워합니다.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것을 없애려 하지. 도리야,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 내 능력을 함부로 쓰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느니라. 박 노인은 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도리의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세상에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때가 있단다.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 불편하면 더욱 그러하지. 그리고 박 노인의 말이 채 식기도 전에 김별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별감은 사람들이 도리를 찾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마을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자신이 마을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이 꼬마 거지에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 김별감의 아내가 몰래 도리를 찾아가서 남편의 관상을 물어보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년이 어렵겠습니다. 그 말이 김별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감히 거지 아이 녀석이 나를. 김별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밥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아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별감은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 도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아이가 마을에 있으면 흉한 일이 생긴다고. 산신령도 아닌 것이 사람 팔자를 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요사스러운 짓이야. 글쎄요. 모두 저 아이에게 홀린 겁니다. 어서 마을에서 내보내야 해요. 근데 별감님, 그 아이가 한 말들이 다 맞던데. 맞으면 어때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안다는 게 귀신이 붙었다는 증거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김별감의 심기를 거스르면 곡식도 못 빌리고 살기가 팍팍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만이 단호했습니다. 별감님,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아주머니는 저 아이에게 홀렸어요. 이 마을 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별감님이 마을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 아이 편입니다. 김별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아주머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그 말이 협박이라는 것을 순이 아주머니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밤에 도리를 찾아갔습니다. 도리는 낡은 초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야, 내가 위험하다. 별감이 너를 마을에서 쫓아내려 한다. 도리는 고요히 순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제가 어디 가든 보이는 건 보이니까요. 마을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도리야. 순이 아주머니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이 아주머니는 내 편이란다. 잊지 마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별감은 마침내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선들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박 노인만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감,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고 어른의 팔자를 함부로 논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도리야. 저 내일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박 노인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겠다는 것이냐? 예. 쫓겨나는 것과 떠나는 것은 다르니까요. 박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한양, 거기서 뭘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제 갈 길이. 박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도리를 바라보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보자기 안에는 낡은 책 한 권과 엽전 몇 잎이 있었습니다. 책은 가죽으로 표지를 댔는데 오래되어 가죽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젊었을 때 한양에서 훈장 노릇할 때 얻은 것이다. 관상에 관한 책이니라. 할아버지, 내 눈에 이미 다 담겨 있겠지만 글로 배우면 더 넓어지는 법이다. 그리고 이 돈은 노자로 써라. 많지는 않지만 며칠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리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십시오. 그래. 너도 몸성이 다녀오너라.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도리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등에 메고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 아주머니였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리야, 아주머니, 왜 나오셨어요? 배고프면 먹어라. 순이 아주머니는 보자기에 넣어온 떡 몇 개와 삶은 달걀 2개를 도리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만든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달걀의 온기를 두 손으로 느끼며 고개를 들어 순이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다시 올게요. 그래. 꼭 와야 한다. 순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꼭. 도리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한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작은 등이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도리를 완전히 삼킬 때까지. 한양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어른걸음으로도 열흘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도리는 낮에는 걷고 밤에는 주막처마 밑이 나 길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배가 고프면 박 노인이 준 엽전으로 밥을 사 먹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밥 한 끼를 얻어 먹었습니다. 아이였지만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눈빛에 사람들은 함부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리는 어느 주막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주막 마당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거지 노인네가 쓰러졌다. 그냥 지나가자.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 에이, 재수 없어. 사람들은 쑥덕거리며 지나쳤습니다. 도리는 잠시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물 좀. 도리는 주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 물 한 그릇을 얻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막 주인은 귀찮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물은 주었습니다. 노인이 물을 마시며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목을 축이고 나니 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고맙구나. 넌 어디 사는 아이냐?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한양에 가는 중입니다. 혼자서. 예. 노인은 도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도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도리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노인은 행색은 거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산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아주 많이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이야, 넌 이름이 뭐냐?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 나는 무명이라 하느니라. 무명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모아 일어섰습니다. 도리야, 한양에는 왜 가느냐?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요. 하하. 무명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맞다.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라. 도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고 말고. 나도 젊었을 때 하늘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 그래서 많은 것을 보았느니라.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얻었지. 노인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명 노인은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동전 몇 잎을 꺼내 도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밥이나 사 먹어라. 아닙니다, 할아버지. 제가 드려야지요. 허허. 넌 남의 호의를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베풀음을 거절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니라. 도리는 동전을 받았습니다. 무명 노인은 도리와 나란히 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클길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작은 발과 큰 발이. 도리야, 관상을 본다고 들었다. 어떻게 아세요? 허허. 그냥 보이더구나. 네, 눈을 보면. 저는 그냥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무명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관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니라. 관상은 사람을 이해하는 창이다. 그 차이를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상대를 가두는 것이고, 이해는 상대를 여는 것이다. 내가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너도 그 사람도 갇히게 된다. 하지만 이해하는 데 쓰면 내가 그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느니라. 도리는 걸으면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판단과 이해.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이 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무거운 말이었지만 왠지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도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양 어귀에 이르렀을 때 무명 노인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는 갈 곳이 따로 있느니라. 노인은 잠시 도리를 바라보다가 이마를 손으로 가볍게 짚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습니다. 기억하거라.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그리고 무명 노인은 길을 돌아 사라졌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한양은 넓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도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걸었습니다. 종로 저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장사꾼들의 외침 소리, 짐꾼들의 발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생선 비린내, 참기름 냄새, 솥 끓는 냄새가 뒤엉켰습니다. 마을보다 사람이 100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그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거리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막 처마 밑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땅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아무도 도리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아이가 구걸하는 줄 알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중년 사내가 도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리춤에 돈주머니를 차고 상인 행색을 한 사내였습니다. 너 관상 보는 아이냐? 그냥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냐? 돈은 필요 없습니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주저앉았습니다. 도리는 사내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의 선, 눈썹의 모양, 눈동자의 빛, 콧등의 흐름, 입술의 색, 턱선의 각도. 도리는 조용히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사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얼굴에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미간이요. 맞다. 큰일이 생겨서. 돈 문제가 아닙니까?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코 주변이 탁합니다. 재물운이 잠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 풀리겠습니다. 정말이냐?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입니다. 여름이 지나면이라. 그게 언제까지란 말이냐? 가을 첫서리가 내릴 즈음입니다. 사내는 한참 도리를 바라보다가 엽전 두 잎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다라. 아닙니다. 바다. 아까 돈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건 내 마음이다. 사내가 가고 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퍼졌습니다. 종로에 관상 보는 아이가 있다. 8살짜리가 관상을 본다고. 그것도 공짜로. 진짜야? 가보자. 이튿날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도리는 하루에 수십 명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상인에게는 말했습니다. 이 거래는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눈빛이 탁합니다. 곧 속임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상인은 반신반의하다가 결국 거래를 접었고 얼마 후 상대방이 사기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상인은 다시 도리를 찾아와 큰 절을 했습니다. 한 양반 부인에게는 말했습니다. 마님, 댁에 곧 경사가 있겠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인은 반년째 아이가 없어 고민이었는데 그의 가을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도리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한 노인 선비에게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왼쪽 가슴이 걱정됩니다. 의원을 찾아가 보세요.
선비는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다가 결국 의원을 찾았고 큰 병을 초기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뒤로 도리를 만날 때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다 맞는다. 신기도 하지. 진짜 신동이야. 하늘이 내린 아이가 아닐까. 하지만 도리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무명 노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관상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의 창이다. 도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기쁨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거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삶을 하루에 들여다보는 것은 수십 명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도리 앞에 앉았습니다. 나이는 40쯤 되어 보이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행색은 수수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걸음걸이도 남달랐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무게중심이 낮고 안정된 걸음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이마가 넓고 깊었습니다. 눈썹이 길고 힘이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고요하면서도 깊은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는 곧고 높았으며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도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것은 없다. 그냥 보러 왔다. 저를요? 그렇다. 내 관상을 보러 왔다. 도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관상을요? 사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사람들 관상을 보듯 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왔느니라. 도리는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도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작거리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마는 하늘이 손으로 빚은 것 같다. 눈동자는 산을 담은 것 같고,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저는 그냥 거지 아이입니다. 거지 아이는 그런 눈을 갖지 않는다. 사내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 할 이야기가 있다.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조용하고 절도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이튿날 사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3명의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절도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사내는 도리 앞에 앉았습니다. 도리야. 예. 나는 최참판이라 하느니라. 최참판. 도리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은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뒤에 따라온 3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경호를 서는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앞날을 본다고 들었다. 보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아라. 최참판은 품에서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펼치자 지도였습니다. 이것은 북쪽 국경 지도다. 요즘 국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무엇이 보이느냐? 도리는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참판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지도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나라의 운명도 결국 사람의 얼굴에 담겨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얼굴에요. 최참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을 보아라. 도리는 천천히 최참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의 구름, 눈 아래의 그늘, 입술 옆에 주름, 두 눈 사이에 숨겨진 무게. 도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말해보아라. 지금 나라에 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최참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서 오는 위기냐? 북쪽입니다. 그리고 안쪽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쪽이란 조정 안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참판은 오랫동안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전하께 데려가야겠다. 최참판이 도리를 왕 앞에 데려간 것은 그로부터 닷새 후의 일이었습니다. 경복궁 편전. 도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 넓은 마당, 번쩍이는 처마 끝. 기둥 하나하나가 어른 두 명이 손을 잡아야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었습니다. 그 웅장함에도 도리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크게 뜨고 걸었습니다. 발 아래의 전에는 밟아본 적 없는 반질반질한 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편전 안에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초반. 눈빛이 깊고 침착했습니다. 이 아이가 관상을 본다고 하였느냐? 예, 전하. 이 아이의 말이 수차례 들어맞아 싸웁니다. 왕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야, 두려우냐? 예, 전하. 솔직하구나. 왕이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보아라. 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얼굴은 웅장했습니다. 이마가 넓고 빛났습니다. 눈썹이 산처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눈동자에는 깊은 사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 얼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 아래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미간의 걱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입술 아래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말해라. 전하께서는 지금 나라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그 걱정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편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내관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석 달 안에 북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려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왕은 한참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도리는 자신도 모르게 등이 곧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궁에 머물게 하라. 그것은 도리의 생애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지 아이 도리가
왕의 편전에 발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던 아이가 이제 임금의 눈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김별감이 알았다면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궁에서의 생활은 도리에게 낯설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잘 곳이 있었습니다. 옷도 새 것이 지급되었습니다. 밥상에는 몇 끼 반찬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도리는 처음에 그 밥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다 먹어도 되는 건지 가져가도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는 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거지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저 아이 때문에 전하가 밤새 불안해하신다. 요사스러운 것이 들어왔어. 어디서 굴러온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한대감이었습니다. 한대감은 조정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쥐어온 인물이었습니다. 허리가 굵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조정에서 그의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의 신임이 두텁다고 여겼던 자신이 요즘 왕이 최참판과 이 거지 아이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더구나 한대감은 북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 세력과 손을 잡고 왕을 밀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꾸미려는 음모를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아이 하나가 나타나서 석 달 안에 북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왕에게 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대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를 제거해야 한다. 한대감은 먼저 궁 안내관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박내관이었습니다. 박내관은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한대감이 내민 금덩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가 뭔가를 더 말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라. 저 아이가 요사스럽고 나쁜 운을 불러온다고. 알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 아이가 나타난 뒤로 궁궐에 흉한 기운이 돈다. 내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다 저 아이 때문이라고. 왕비마마께서도 요즘 불편하시다는데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왜 들였는지 왕비가 있는 중궁전에서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왕비의 상궁이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마마, 저 아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흉한 기운을 몰고 다닌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왕비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대감은 두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도리를 왕에게 소개한 최참판을 공격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대감은 최참판의 오래된 허물을 들춰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최참판이 지방관리로 있을 때 세금 처리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던 일. 당시에는 실수로 처리되어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한대감은 그것을 부풀려 조정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최참판이 과거에 세금을 횡령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였지 않소. 오류와 횡령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조사해봐야 알 것 아닙니까? 10년 전 일을 왜 지금? 죄에는 시효가 없는 법이요.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최참판은 자리를 위협받았습니다. 최참판이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그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의 단단한 눈빛 아래에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리야, 어르신,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는 지금 곤경에 처해 있다. 한대감 때문입니까? 최참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한대감의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눈에 검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얼굴에 그 기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참판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도리야, 나는 잠시 물러나야 할 것 같다. 그동안 내가 조심해야 한다. 어르신은 제가 걱정이십니까? 그렇다. 어르신, 저보다 어르신이 더 걱정입니다. 최참판은 도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야, 나는 괜찮다. 오랫동안 조정에서 살아왔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라. 하지만 한대감은 내가 눈에 까실 게다. 조심하거라. 예, 어르신. 최참판이 물러난 다음 날부터 도리를 향한 압박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내관이 도리를 찾아왔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둘이 마주쳤습니다. 박내관은 도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아이야.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어서 나가라. 전하께서 머물라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잠시 정신이 나가신 거야. 거지 아이를 여기에 들이다니.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 탈이 없을 것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도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내관은 도리의 눈빛에 잠시 주춤하다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최참판 어르신이 곤경에 처했다. 그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좋은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그리고 사흘 후 도리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수라에서 독이 검출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왕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상궁 하나가 냄새가 이상하다고 먼저 알아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묘하게 쓴내가 났다고 했습니다. 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의 수라의 독이라니. 이것은 영모였습니다. 그런데 한대감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되기도 전에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수상한 자가 궁에 들어온 뒤로 생긴 일이옵니다. 수상한 자. 예. 출신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는 거지 아이가 아니옵니까? 저 아이가 혹여 간첩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편전이 찬바람이 도는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전하, 저 아이를 당장 잡아다 조사해야 합니다. 왕은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도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왕이 침묵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그날 저녁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는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쇠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도리는 차가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도 없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이 도리라 했느냐? 예. 출신이 어디냐? 강원도 삼척 근방 마을입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버려진 아이입니다.
관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왕의 수라를 노릴 수 있었겠느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 입으로만 말해서 되겠느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참판은 조정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박 노인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순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양의 도리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차가운 돌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차가운 낡은 부방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닦아도 또 흘렀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마을에 있었어야 했나? 한양에 오지 말았어야 했나? 순이 아주머니 곁에 그냥 있었더라면. 그때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찍찍. 쥐 한 마리가 도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쥐였습니다. 회색 털에 긴 수염을 가진 작은 쥐였습니다. 도리는 쥐를 바라보았습니다. 쥐도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검고 동그란 눈이었습니다. 도리는 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리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 문득 무명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소가 쓰러질 것이라고 말하던 날, 순이 아주머니에게 길을 알려주던 날, 박 노인에게 관상책을 받던 날, 새벽 안개 속에서 마을을 떠나던 날, 무명 노인을 만나던 날, 종로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던 날, 최참판을 만나던 날, 왕을 만나던 날, 그리고 왕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 아래의 그늘, 미간의 걱정, 입술 아래의 피로,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미처 다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도리는 그날 왕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더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도리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왕의 얼굴에서 보았던 것 중에 말하지 못한 것. 한대감의 얼굴에서 보았던 검은 기운의 정체. 그 둘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대감이 북쪽과 손잡고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확신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로 높은 대감을 의심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을 때의 결과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도리가 의금부에서 썩는 동안 진짜 위기가 닥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위험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말씀하셨다. 하늘이 준 눈은 보이는 것만 보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무명 노인이 말씀하셨다. 관상은 이해의 창이라고. 그 이해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나는 말해야 한다. 두렵더라도. 도리는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일어나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차가워서 잘 느껴지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저기요. 복도에서 졸고 있던 의금부 관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왕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내가 감히? 지금 전하지 않으면 나라에 큰일이 납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관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목숨을 건다고 했습니다. 코웃음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리의 눈빛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어른도 쉽게 짓지 못할 눈이었습니다. 관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편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를 가두었지만 마음이 무겁고 찝찝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눈.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내관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의금부에 갇힌 아이가 전하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목숨을 걸겠다 하였습니다. 왕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데려오너라. 도리가 편전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의금부의 냉기가 그대로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말해라. 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저는 한대감의 얼굴에서 검은 기운을 보았습니다. 한대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한대감의 눈은 두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전하를 향한 눈과 다른 곳을 향한 눈. 한 사람의 눈이 두 방향을 볼 때 그것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전하, 이 요사스러운 아이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수라에 든 독은 제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이득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왕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구냐? 독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전하. 편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왕의 눈빛이 한대감에게로 향했습니다. 한대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자신을 살리려고 신을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어린 아이의 말에 흔들리시면 아니 됩니다. 하지만 왕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봐라. 예, 전하. 한대감의 처소를 지금 당장 수색하라. 한대감의 처소가 수색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한대감의 사랑채를 뒤졌습니다. 장롱을 열고 서류함을 뒤지고 마루 밑을 들춰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 밑에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지프로 덮어놓은 함이 발견되었습니다. 함 안에는 두루마리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마다 먹으로 촘촘히 쓰인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펼쳐보니 북쪽 세력과 주고받은 밀서였습니다. 그 내용이 소름 끼쳤습니다.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 북쪽 군대가 국경을 넘는 날을 조율한 날짜. 조정 안에서 함께할 대신들의 명단. 은밀히 전달된 금의 액수. 왕은 밀서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신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나라를 함께 다스린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정이 열렸습니다. 한 대감이 끌려 나왔습니다. 발의 착고가 채워진 채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정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대감, 이 밀서를 어찌 설명하겠느냐. 한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누군가 신을 모함하기 위해. 모함이라 하느냐. 네, 처소 바닥 밑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누군가 심어 놓은 것이옵니다. 명단에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날 조정에서 명단에 올라 있던 대신 5명이 한꺼번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박내관도 있었습니다. 박내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에게 돈을 받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대감은 변명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잡혀온 측근 하나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래도록 눌려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시킨 일입니다. 독을 수라에 넣으라 명한 것도, 그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라 한 것도 모두 대감이었습니다. 북쪽과 손을 잡은 것도, 거사이를 잡은 것도 모두 대감의 뜻이었습니다. 한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왕의 목소리가 조정을 울렸습니다. 한대감의 관직을 모두 박탈하고 가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영모죄로 다스리겠다. 곤장이 쳐졌습니다. 한대감의 비명이 조정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비명이었고 배신의 비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사는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기와집도 전답도 곳간에 쌓인 것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관직을 빼앗긴 한대감은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평생 그를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침을 뱉으며 지나쳤습니다. 한때 조정에서 권세를 떨치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려 했던 자의 당연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도리를 다시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도리가 왕 앞에 섰습니다. 씻고 새 옷을 입었지만 아직 얼굴에는 의금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었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짐은 영모를 몰랐을 것이다. 전하, 저는 보이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용기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 너는 두려웠을 것이다. 예, 두려웠습니다.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말했다. 그것이 진짜 용기이니라. 왕은 최참판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최참판이 편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도리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빠르게 2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습니다, 어르신. 잘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최참판에게 말했습니다. 경의 죄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어서 복직하시오.
최참판은 왕 앞에 깊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은 도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야, 내 출신을 알고 싶다. 어디서 왔느냐? 강원도 삼척어기 마을에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버려진 아이라 하였느냐? 예. 강보에 이름만 적혀 있었다 하더냐? 예, 전하.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편전하니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하는가? 10년 전 충신 한 명이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한 일을. 최참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 기억하옵니다. 판서 이공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아이 하나가 화를 피해 강원도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지요. 왕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눈빛이 이공을 닮았다. 최참판이 천천히 도리에게 다가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마를 들여다보고 눈썹의 모양을 보고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마가 이공의 이마입니다. 최참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눈썹의 선도 틀림없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이를 조사하라. 이 공의 자녀인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삼척으로 사람이 내려갔고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를 버린 날의 증인을 찾았습니다.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은 도리가 10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된 충신 이판서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의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 산골 마을에 몰래 맡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발각되면 함께 죽을까봐 강보에 적힌 이름 석자. 그것이 도리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이러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살아라. 도리는 왕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루가 젖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5해가 지났습니다. 한양 한복판, 종로 저작거리.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날리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 거리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곧고 단정한 자세.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얼굴에는 어릴 때의 그 눈빛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오십시오. 이 공의 아들, 이돌. 이제는 조정에서 중책을 맡은 젊은 관리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얼굴을 보면 마음을 읽는 대감으로 불렸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거짓을 구하는 자는 그 앞에 서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썹 하나, 눈동자 하나에서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아닌 이해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도 이돌은 종로 저작거리를 지나다가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무명 적삼 하나, 발에는 집신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다 다른 바지였습니다. 그 아이가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깊은 눈빛으로. 이돌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수행원들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돌은 그 아이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수행원들이 당황했지만 이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예. 넌 저기 사람들을 보면 뭐가 보이느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눈빛이 무거워요. 이돌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박 노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준 눈은 보이는 것만 보라고 준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무명 노인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늘은 다 보고 있느니라. 이돌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이름이 뭐냐? 순돌이요. 순돌이. 밥은 먹었느냐? 아직요. 그렇구나. 이돌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것으로 밥 먹어라. 따뜻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나리. 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발이 돌바닥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돌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아이도 언젠가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누군가에게 빛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으니까.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니까. 그것은 도리가 8살의 마을을 떠나던 날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순이 아주머니의 두부 한 모, 박노인의 책 한 권, 무명 노인의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도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도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보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라를 구했습니다. 무명 노인이 말했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순이 아주머니의 따뜻한 두부 한 모, 박 노인의 낡은 책 한 권, 무명 노인의 말 한마디. 그 모든 베풀미 도리에게 돌아왔고, 도리는 다시 세상에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